안녕하세요. 독일의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있자 서방 진영 외교관은 지금 대혼란에 휩싸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레반 무장 조직이 지난 15일 수도 카불에 진입에 성공을 했고 대통령궁을 장악하자 모든 세계가 전광석같이 빠른 탈레반의 장악력에 당황하는 모습이죠. 수개월 전부터 아프간 진영을 점령하기 시작한 탈레반 조직이 너무 쉽고 빠르게 미군과 서방 진영 연합군이 만든 체제를 종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가 및 서방 언론 사이에서는 무엇이 잘못이었을까라는 논쟁이 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요. 그야말로 그냥 충격에 휩싸인 겁니다. 이런 결과와 이에 대한 비난을 의식하듯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을 두고 전폭 지지한다며 자기에게 향하는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물론 지난 수개월간 단계별 철군을 해온 것이 미군이지만 아프가니스탄 정권의 안정화 등 이를 확인하면서 진행했던 질서 있는 철군이 아니라 너무 성급히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는 비판이 살아있는 것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얼마나 더 많은 미군의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고요. 미군을 철수시킬 좋은 시기란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프간군도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는 지역에서 미군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독일 언론들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 언론들은 이번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점령 사건에 대해 대체적으로 서방 진영 모두가 총체적 실패를 했다며 자기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독일은 자신을 비롯 미국과 서방 진영에 이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이런 논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왜 서방 진영이 실패했는가를 보여주는 독일 언론의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아아데는 뉴스룸 격인 타겟샤우에서 미국이 왜 비난을 받고 독일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방송은 2021년 8월 16일 이에 대한 경고는 이미 있었고 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하며 아프가니스탄 지역 전문가 토마스 류티시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토마스 류티시 씨는 아프가니스탄 분석 네트워크 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 외교관으로서 베를린과 카불에서 일을 해온 아프가니스탄 지역 전문가입니다. 그 후 그는 기자로 활동을 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엔을 도와 여러 미션을 수행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죠. 먼저 방송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쇼킹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스피드였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속도전을 왜 예상할 수 없었는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해관의 토마스 류티 씨는 이런 방법과 속도로 탈레반 조직이 아프가니스탄 점령할 것을 서방 진영이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미군의 계산에 착오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결과에 대한 1차적 원인으로 미국이 미군 철수를 최우선으로 두었었고 이에 따라 탈레반의 권력 쟁취에 대한 게이트가 열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철군 결정에 따라 탈레반이 이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정부에게 권력 이양과 과도기 정부를 구성하는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맞춰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너무 성급했다는 것이죠. 결국 대통령은 나라를 떠났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은 모습을 감췄으며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붕괴되면서 탈레반은 카불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심은 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군사 조직이 쉽게 붕괴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인데요. 아프가니스탄 군과 경찰은 보도에 따르면 35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들은 특히 지난 수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로부터 군사교육, 무기 지원 등 절대적인 지원을 받았으나 탈레반과의 첫 대면에서부터 와해되기 시작했다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많은 언론들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않고 도주하는 곳에 미군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송은 이 지점을 아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 전문가 토마스 류티 씨는 이에 대한 논점을 다룰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지적하며 논증을 펴고 있는데요. 이들의 군사 조직은 단지 서방 진영 컨셉의 생산품이고 이는 아프가니스탄 경찰과 군에게 작동할 수 없었던 시스템이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에 맞는 적합한 솔루션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있었다 설명하고 있죠. 미국이 현재화된 군사 조직을 만들어 온 곳이 아니라 즉 미국과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들의 미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아프가니스탄 군대를 맞춰왔다는 겁니다.
그는 군사 교육과 무장은 단지 기술적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군대가 작동하는데 충분치 못한 것이라고 미국과 서방 진영의 전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지 이런 환경과 상황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고 지켜야 하겠다는 애국심은 국민 스스로가 가져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마스 류티시는 실제 전쟁터에서 현재 군대는 정부와 동맹에 대한 신뢰가 우선시돼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아프가니스탄 군대와 경찰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군대가 조직되었다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철군 시기를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한 갑작스럽고 무조건적인 철군은 아프가니스탄군의 이런 도덕적 지지대를 흔들어 놓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탈레반은 아주 잘 준비되어 있었고 지난 수년 동안 각 지역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 놓았으며 이를 통해 쉽게 지역을 접수해 나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도미노 효과처럼 번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는 여기서 경찰, 군대, 공무원 등 실제 극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두고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를 너무 간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군대에게 목숨을 버리고 싸울 것이라는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장, 자기들 나라를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아프가니스탄군에 대한 비난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 조직의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과 연합군이 철수를 시작했다는 문제점도 존재했었다는 지적을 토마스 류디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의 철군이 너무 성급히 이루어졌다는 외신들의 비판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또한 토마스 류티시는 미국과 서방 진영이 한정되고 잘못된 인적 인프라에서 현지 파트너를 골랐다고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즉 지금의 대통령, 내각 등 아프가니스탄 정부 조직 구성부터 문제가 있었다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이런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탈레반에 대항해 싸울 메인 파워로 보았다 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대부분의 정치 시스템을 양도했을 뿐만 아니라 서방 진영은 이들의 부정, 부패, 마약 거래, 전범, 그리고 상당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해 눈을 감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방 진영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등 서방 진영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주주의가 꼽힐 수 있는 기회를 수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결국 처음부터 미국은 탈레반에 대항할 현지 아프가니스탄 월로즈 구성에서 결함과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들이 조금이라도 탈레반과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철군 계획을 세웠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독일의 비판이 지금 설득력이 있는 것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주둔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질서 있는 철군을 하고 탈레반에 대항할 지역 조직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럴 시간도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맺고 있던 현지의 인적 인프라는 아주 협소했다는 겁니다. 철저한 현지 인적 인프라 구축은 전쟁을 시작했던 20년 전부터 계획됐어야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은 자신들의 미션 수행에 효율적인 시스템만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힘의 공백을 남긴 채 철군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로 전 세계가 홍역을 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지역에 변화하는 역학관계로 무슬림을 탄압하는 중국과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겠지만요. 또 다른 하나 유럽사회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생기는 난민들도 유럽으로 몰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시리아 내전 경험을 토대로 시스템적으로 난민을 받기 위해 독일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난민 수용 준비를 하고 있는 독일 정부의 모습은 오늘 영상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비극이 어떻게 얼마나 더 진행이 될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